여기 딸과 함께 도망을 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추격하는 요원들. 남자는 급히 택시를 세우고는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는군요. 하지만 기사는 운전을 거부하게 되고 내려! 남자는 1달러를 건네주고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달러가 500달러로 변하는 마법을 보여주며 공항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몇 년 전 어딘가의 한 실험실. 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기 위해 화학약물 임상실험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앤디와 비키. I'm Vicky Tomlinson. 둘이 인사를 나누는 사이 약이 투여되고 학생들은 곧 환각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둘이 마주보던 중 갑자기 비키가 앤디의 마음을 읽게 되고 둘은 텔레파시를 통해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I've loved you too.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첫눈에 반해 결혼에 꼴이 난 앤디와 비키. 부부는 딸인 찰리의 능력을 이용해 토스트를 굽고 있군요. 엄청난 능력이네요. 하지만 어린 찰리는 아직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했고 감정이 격해지자 양손 파이어! 그리고 아빠한테 야단 맞는 찰리. 아주 멋진 능력이야! 며칠 후 집에 온 앤디는 가족들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없었고 핏자국을 따라 옷장을 열자 아내인 비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앤디는 딸을 애타게 찾아보지만 찰리는 누군가에게 납치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초능력! Drop the gun. Bring her to me. 앤디는 그렇게 초능력을 사용하여 찰리를 구해내지만 You're blind. 아내가 죽은 분노에 둘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었죠. 과거의 실험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생긴 앤디는 딸인 찰리와 함께 공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앤디는 돈이 없어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공중전화를 조종하여 돈을 훔치는 앤디. 물건도 조종할 수 있나 보네요. 밖으로 나오자 한 커플이 싸움을 하는 중이었고 그것을 본 찰리는 여자를 괴롭히다니 초능력! 남자의 신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당황한 남자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다이빙! 이곳은 샵. 앤디를 쫓는 조직입니다. 정부의 비밀 조직인 샵은 초능력자를 연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앤디와 비키를 초능력자로 만든 조셉 박사가 있군요. 앤디와 찰리는 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박사. 하지만 조직은 그들을 실험하여 무기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박사는 둘을 죽여야 한다며 조직에 반대합니다. 샵에 쫓기던 부녀는 히치하이킹! 노인의 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고 샵은 그들을 추격합니다. 도망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노인의 집에서 밥을 먹기로 한 부녀. 먹군 살아야죠. 그렇게 노인의 집에 도착한 앤디와 찰리. 식사를 마친 찰리는 닭모이를 주러 나가고 앤디는 노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친 소리라며 믿어주지 않는군요. 그때 샵의 요원들이 이들을 추격하고 찰리가 위기를 느끼자 방의 온도는 순식간에 100도를 넘어버립니다. 이제서야 믿어주는 노인.
앤디는 찰리에게 그들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필요 없어. 앤디와 찰리는 요원들과 대치하게 되고 전부 꿇어 이 새끼들아. 총을 들고 당당히 나서는 노인. 하지만 화가 난 찰리는 초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차를 전부 폭파시키고 마치 이글이글 열매라도 먹은 듯 모든 것을 불쏘알라버리는 찰리. 그렇게 무시무시한 찰리의 초능력 앞에 요원들은 전멸해버리고 짱인데? 이제 노인에게 차를 빌려 길을 나서는 부녀. 둘은 산속에 차를 숨긴 후 호수의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찰리의 할아버지 댁으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금은 빈집이었습니다. 앤디는 찰리에게 샵의 비리를 신문사에 폭로하면 자유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는군요. 그 시각 샵에서는 조셉 박사가 자고 있었고 장난을 치는 누군가. 나야. 오잉 마세. 그렇게 박사는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굿바이. 다음날 아침 신문사로 편지를 보내기 위해 마을로 나온 앤디와 찰리. 하지만 그것을 본 주민이 샵에 신고를 하게 되고 간밤에 박사를 저승으로 보낸 존은 국장에게 찰리를 잡아오겠다고 말하며 모든 실험이 끝난 후 찰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자네 그러다 잡혀간다. 우편물을 수거해가는 우체부.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존이 차를 세우게 되고 우체부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후 우편물을 몽땅 가로채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력의 저격수였던 존은 마취탄을 준비해 찰리를 저격하려 하지만 에이지야 너무 멀잖아.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 실력 있는 저격수 존. 찰리는 앤디에게 이제 더 이상 불을 지르지 않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는군요. 이제 찰리와 앤디가 밖으로 나오자 욕을 퍼부어대는 앤디. 하지만 존은 찰리와 앤디를 마취시킨 후 방화복을 입은 요원들과 함께 부녀에게 다가가 완전 껌이구만. 그렇게 둘은 샵으로 끌려가게 되고 정신을 차린 앤디. 앤디는 찰리가 어딨냐고 묻지만 난동을 부리던 앤디는 결국 약을 맞고 릴렉스하게 됩니다. 그 시각 찰리 역시 어딘가에 갇혀 있었고 국장인 홀리스터가 다가와 오랫동안 찰리를 친딸로 생각했다는 헛소리를 하는군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아저씨 말은 말이야. 너의 발화 능력을 키워 나라의 공헌을. 싫어 이 새끼야. 찰리는 아빠와 약속했다며 더 이상 능력을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코코아가 마시고 싶었던 찰리는 뜨거워져라. 이제 먹을만 하겠구만. 다음날 저격수 존은 찰리와 친해지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하고 곧 태풍이 오자 존은 어둠이 무섭다며 온갖 발연기를 선보이게 되고 착한 찰리는 존을 동정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존의 꼬임에 넘어간 찰리는 실험에 참여하게 되고 아빠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찰리는 이건 너무 쉬운데 순식간에 주변의 온도를 급상승시키며 나무 조각을 아주 그냥 폭파시켜버립니다. 그것을 본 국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군요.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그날 이후 찰리는 존의 연기에 넘어가 같이 승마도 하며 친해지고 있었고 존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린 찰리는 조직의 실험에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 얍! 초능력!
콘크리트 블럭 따위 간단히 태워버리는 찰리. 그리곤 얼음 덩어리를 온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습에 겁을 먹은 연구원들. 찰리는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나 화낼 거얌! 이라고 국장을 협박하게 되고, 다음날 앤디를 하와이로 이송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홀리스터 국장. 그 순간 앤디는 초능력을 사용해 국장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헬기를 불러 자신과 딸을 탈출시키라고 명령하는 앤디. 그렇게 국장은 앤디의 충실한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찰리에게 편지를 보내 탈출 계획을 설명하지만 착한 찰리는 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날 밤 약속 장소인 마구간에 먼저 도착한 존. 존은 위층에 올라가 잠복을 하고 있었고 곧 찰리가 도착합니다. 찰리는 함께 온 요원을 덮쳐서 내쫓아버리고 숨어있던 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존에게 가서 안기려던 그때 앤디가 도착하고 둘은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몰래 지켜보는 존. 앤디는 찰리에게 존은 나쁜 놈이고 아무튼 나쁜 놈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찰리는 다 불살라버리기 전에 빨리 내려와 이 새끼야! 라고 존을 협박하기 시작하고, 하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고 아빠를 쏘기 전에 자신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드샷을 당하는 국장. 그 틈에 존에게 쌍코피 공격을 시전하는 앤디. 하지만 앤디는 총에 맞게 되고 분노한 찰리는 존이 쏜 총알을 폭파시킨 뒤 존을 불의 정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앤디는 찰리에게 멀리 도망치라는 말을 하고는 가는 길에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멋진 유언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샵의 모든 요원들이 마국간을 포위한 상황. 하지만 방화복이고 뭐고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찰리. 분노한 찰리는 필살의 파이어볼을 시전합니다. 총알을 전부 튕겨내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찰리. 화연구! 파이어월! 익스플로전! 미티어 스트라이크! 그렇게 찰리는 샵을 통째로 폭파시켜버립니다. 아빠, 제가 이겼어요. 며칠 후 홀로 전에 만났던 노인의 집에 찾아온 찰리. 그렇게 찰리는 노인과 함께 미국 최대의 신문사 뉴욕타임즈의 비리를 폭로하러 들어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4년 작품으로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원제는 파이어 스타터로 발화 능력자이지만 국내명은 초능력 소녀의 분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초능력 영화 캐리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게 더 재미있는지는 개인의 취향 아닐까요? 고전 영화 특성상 진부한 스토리 라인이지만 역시 84년 작품치고는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화 초능력 소녀의 분노 스토리텔링을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어!